삼두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에 보면 삼두인께서 직접 쓰신 머리글 개문천지 개벽에, 즉 들으니 천지가 개벽하며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사람과 만물이 탄생하며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부분만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에 크리스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블에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첫 서술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삼두인께서 당시 성경책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고, 혹시 모르지 사명당을 보좌해서 외국에 사신으로 가셨을 때 그때 선교사들을 만나셨을까? 머리글 마지막 부분 신의 지병 가견호로래 귀지어는 막청하라 풀어드리면 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의사 그들이 병을 고친다? 그건 신뢰할 수 있어. 삼침법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한 의학도만이 삼침법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도 될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그건 믿어도 돼. 하지만 비법, 비술, 자기만의 어떤 비법, 비방, 비술을 강조하는 그러한 귀신들의 말은 믿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동의학의 태면, 이것이야말로 바이블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가 태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맨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글자 태로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 끝 글자 맨으로 끝나요. 태맨, 이것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침법은 동의학의 태맨이다. 동의학은 삼침법을 통해 완성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야? 과장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삼침법이 수록된 삼두인 침구 요결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이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것 먼저 토론해 봅니다. 이것이 삼침법이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수십 편에 걸쳐서 강조드린 삼침법이란 무엇인가? 아니 자네 뭘 그리 열심히 공부하나? 나 요즘 삼침법에 푹 빠져 있다네. 그래? 삼침법이 뭔데? 그러니까 삼침법이 뭐예요? 하고 묻는 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삼침법이란 이런 것이다 증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것이 삼침법이다. 이것은 시리즈로 쭉 이어드리고 그리고 재생 목록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삼침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침법은 누가 만들었나 그것부터 알아보십시다. 아니 그거야 알지. 삼두인이 만들었다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두인의 실명이 언급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197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침구 학술대회 때는 수십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이 중에 경희대 조중강은 삼음양 오행 침구학의 원리라는 논문에서 삼침법은 이조 광해군 때의 침구학자 황연학 선생이 대성시킨 침구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의 속명은 끌연자가 아니라 못연자 황연학 선생이다 라고 주장해요. 물론 이 논문에 등장한 끌연자 황연학 선생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못연자 황연학 선생이나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삼침법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두인의 실명 황연학의 연자는 못연자다. 일단 그거 기억해 두세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삼도인 침구 요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정의, 조선시대 승려 삼도인이 용야법과 침처방, 임상례 등을 수록한 의서. 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침법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최초로 활자화되고 역주를 달아 출판되었다. 삼도인의 용야법과 침처방 그리고 임상례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삼도인 침구 요결은 삼침법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책이다. 원저자인 삼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큰 공을 세운 사명당의 수제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조증각의 논문에서는 승려가 되기 이전의 이름인 황연학을 언급했어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선 사명당의 수제자라는 설이 유력하고 그는 승려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삼도인의 원료를 찾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 즉 실명은 황연학, 그는 스님이었다. 그러면 황연학 선생은 어떻게 사명당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까지 같이 살펴야 삼도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연학 선생은 어떻게 사명당의 제자가 되었나? 끌 연자이든 못 연자이든 그게 못 중요해. 아니라니까. 못 연자는 삼도인의 정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니까요. 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임상례에서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나와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은 병, 그리고 당신도 그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던 그 병, 마침내 그 병의 실체를 확인하시게 돼요. 치료법까지. 이것이 대장증후이다. 알고 보니까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림프암이었어. 그런데 삼도인은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시고 삼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뉴욕 거주 재미침구학자 황순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곳에 금강산 스튜디오로 이사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미국 뉴욕에서 2차례나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증거해 준 것, 당신이 삼도인의 직계 후손이래요.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습니다. 광해군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유학자의 신분을 버리고 스님이 되어 출가한 황연학 선생을 문중에서 제적시켰다라는 족보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온 거예요.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당신의 세 동생 같은 병으로, 당신의 장조카도 같은 병으로 죽었어. 당신마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알고나 죽자,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어쨌든 직접 규명해 보고자 금강산 향로봉 지명이 사엄골 또는 삼골이라고 하는 석굴에 들어가셔요. 그곳에서 십수년간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내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은 병, 그리고 나를 시름시름 앓게 한 그 병, 알고 보니 대장정격을 적용해야 될 대장증후였어. 즉 대장허증이었어. 어떤 분들 아니 그러면 장염이었을까? 그런 병이었을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신 그때 삼침법이 완성됩니다. 이 지도 보세요. 사명당 송은내세의 수제자설이 유력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추적해 보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초계리, 지금 현재 지명으로 그곳에 창원황씨 집성촌이 있어요. 이곳에서 향로봉 사음골 가려면 건봉사 근처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경로가 의학 정지를 위해 조선시대 때 들어온 거의 모든 의사들을 수집해서 금강산 향로봉으로 들어가 이제 독학으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되거든요. 입산 경로.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산을 하시게 돼요. 하산하실 때도 똑같은 경로로 하산하셔서 귀가하시게 됩니다. 한 사람도 대장 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사암침법이 완성된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거예요. 어수선한 이때 계속 사암골에 머무를 수가 없어. 이건 물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하산을 하시는데 같은 경로로 귀가하시게 돼 있어요. 즉 건봉사를 거쳐가야 돼요. 초계리의 그의 본가에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족 중에 자녀 넷이 죽었어요. 그리고 황인학 선생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서 오는데,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혹시 본가에서는 잔치도 준비했을지도 몰라. 서둘러 귀갓길에 사명당과 만나게 됩니다. 건봉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려요. 그래서 황인학 선생, 아니 여기까지 왜 놈들이 왔을까? 숨어서 보니까 아니야. 범상치 않은 스님이 승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 때 사명당이 승병을 모병하고 훈련시킨 데가 건봉사거든요. 그래서 대스님께 찾아가서, 저는 정식 의사는 아닙니다만 향로봉 사암골에서 10수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막 하산해서 귀가하는 중인데요, 혹시 제가 쓰임새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위생병으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 보시니까 딱 자기가 찾던 인물이야. 즉 마침 오늘날로 말하면 야전병원 사령관이 필요했거든. 황인학 선생님, 제가 10수년 만에 하산해서 부모님들께 인사 여쭙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까 사명당이 가길 어딜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의 본가는 유교 집안이에요. 당시 스님은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는데, 그런데 머리 깎고 중이 되겠대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겠대요. 누가 허락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사명당 송은대사는 그걸 아시고, 잠깐 머리부터 깎아야 돼. 네가 야전병원 사령관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려면 일단 네가 스님이 되어야 돼. 모든 절차 무시하고 머리부터 깎은 거예요. 머리 깎고 나니까 집에 갈 수가 있나? 사명당의 강권으로 어거지로 어중이 떠중이에서, 그 어중이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합디다만 어쩌다 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귀가를 포기하시게 됐다. 그리고 스님이 되신 황인학 선생은 선생의 문중에서 제적되었다. 재미침구학자 황순씨의 족보에서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시고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일본은 한때 오행지미,
자기네들의 고유의 침법이다. 즉 오행침법의 본류는 일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명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제는 그러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식 있는 침구학자들은 그러한 말 하지 않아요. 사명당을 보조한 사암스님에 의해 오행침법 즉 사암침법이 전파되었지만 사신단 대표가 사명당이었기 때문에 사명당 전파설이 대두되었던 것인데 이거 뭐 굳이 우리가 교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암도인에 의해서 전파된 건 뒷받침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 왜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이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의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사암침법의 의과학적인 구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